액션캠 위치가 바뀌었다. 정확히는 바뀐 것이 아니고 액션캠을 한 개 더 설치했다. 며칠 전 집 근처 삼거리에서 배달 중에 비접촉 사고로 인해 기존 액션캠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생각되어 한 개 더 설치했다. 지금 설치한 액션캠은 헬멧의 정수리 위에 설치되어 있다. 내 키는 183인데 안전화의 곱과 헬멧의 높이 플러스 마운트의 높이까지 합치면 195cm 정도의 높이에서 촬영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으로 촬영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존의 액션캠에 비하면 저장용량도 많고 화질도 좀 더 개선되었다. 아무튼 액션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이번에는 배달통도 바뀌었다. 정확하게는 얼마 전 사고로 인해 기존의 슬라이드 짐대도 고장났다. 동생이 오토바이를 새로 사면서 기존의 배달통과 슬라이드 짐대를 그대로 남겨뒀었는데 그 배달통과 슬라이드 짐대를 그대로 사용했다. 사용하려고 보니까 배달통 안에 내피가 없어서 기존의 배달통을 넣어서 사용 중인데 많이 불편하다. 배달통의 뚜껑을 2번 열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슬라이드 짐대보다 무게중심이 좀 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바퀴 털림 증상마저 간간히 보인다. 물론 영상을 만든 2월 15일에는 직접 기존의 배달통을 변경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앞바퀴가 털린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 같다. 배달통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다.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날짜는 지난 일요일이다. 일요일 오전부터 배달 일이 없어서 길에서 놀고 있는 배달러들이 많다. 영상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나도 20분 정도 대기해서 첫 콜을 받았다. 최고 성수기인 겨울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다음 봄이 오면 대체 얼마나 심각한 비수기일까 짐작도 가지 않는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배달업에 올인하지 마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배달업에 올인하고 있는데 다른 길로 갈 방법이 없다. 나는 배달에 들어오기 전에 용접공이었다. 대기업 현장에 가기 위해 2년 이상 사비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기능공이 되었는데 나는 그런 현장에 갈 수 없는 몸이었다. 용접공이 되기 위해서는 입사 전 건강검진에서 특수 건강검진을 통해 폐활량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의사가 말하길 천식으로 인해 폐활량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큰 현장에 가지 않고 작은 현장에서 일했었다. 결국 투자한 노력과 돈이 아까웠다. 하지만 특수 건강검진이라는 내가 몰랐던 정보로 인해 내가 업보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작은 현장의 단점들만 겪다가 수년 만에 용접을 던져버렸다. 용접을 던지고 바로 배달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리저리 세상을 떠들며 배달을 왔을 때 수개월간은 단점보다는 장점만 보였다. 직장 상사라든가 마감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주야교대 근무를 통해 낮밤이 바뀌어서 하루 종일 피곤하지도 않았다. 또한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배달이기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도 된다. 용접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반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뭔가 반장님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기분이 든다. 배달을 하면서 일하는 시간 때문에 인간관계의 접점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난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원래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의 위험성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정말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일부 친구들은 네 쉴 때 보자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쉴 때 너는 일한다 라고 말한다.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친구가 많으면 내 자산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30대 중반이 넘어선 지금은 꼴랑 5명 있는 친구도 만나려면 계획을 하고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아직 겨울인데 점심 피크 와중에도 콜사에 시달리는 걸 보면 일반 대행을 가야 할까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 대행 라이더들이 신호 위반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 덜컥 겁이 난다. 배달을 처음 시작하던 21년 12월 왕복 8차로의 적신호를 값없이 내달리던 일반 대행 라이더들을 보면서 나는 욕을 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 나는 신고할 수 없었다. 나름 동네 배달에 적응이 완료되었던 22년 9월 지독한 콜사를 겪으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신호를 하나 둘 제껴가는 날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지금의 나는 그런 일반 대행 라이더들을 욕할 수 없다. 물론 지금도 그들처럼 신호를 어기는 것은 무서워서 못하지만 작은 신호를 어기는 것도 법규 위반이기에 나는 이제 그들을 이해한다. 얼마 전 집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의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켰다. 조리 완료부터 배달 완료 예정까지 25분이 찍혔다. 실제로 중국집에서 음식을 받으니까 주문 시간으로부터 50분이 지났다. 면은 이미 전부 떡이 되어 있다. 화가 났다. 환불을 요청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어찌됐든 가족들이 먹으려는 의사가 있어서 그냥 먹었다. 그런 일반 대행 기사들을 보면서 내가 일반 대행 라이더가 되었을 때 생각해보면 차마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 나는 나를 안다. 나라는 사람은 한 번 집중하면 깊게 빠져드는 스타일이라서 일반 대행에서 적응되면 분명 그들처럼 행동할 것 같았다.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그들을 욕하면서 내가 그들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고민만 하고 일반 대행도 못 가고 있다. 이대로는 정말 봄이 되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배달맨 제이는 고민만 하다가 그대로 콜사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다. 결단의 시기가 온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찾지 못한 답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한다. 아참, 그렇게 고대하던 마이크가 오늘 도착했다. 너무 거창하게 성능 좋은 마이크라서 닭 잡는 데에 소 잡는 칼을 구매한 게 아닌가 싶다.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브이로그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다. 앞으로는 일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성원을 부탁하지만 사실 성원이 없어도 일기 쓴다 생각할 것이다.